마지막으로 내가 나가기 전 이틀 전에 딱 만나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안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나 보니까 인제는 내가 나가는 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지금 나가는데 어디 사무실에 지금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경찰들이 그 한 방에 주변에 쫙 지금 줄 서 있는 상태에 우리 시아버지 있고 시엄마 있고 우리 신랑 옆에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지금 그때 우리 아들이가 5살 우리 딸이 3살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나를 턱 보는 순간에 가만히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그 생각이가 있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다나 보니까 막 놀라운 표정과 막 슬픈 표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딸을 보는 순간에 얘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인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3살이니까 지금 모르니까 내 얼굴이 익히지 못했으니까 3살이 돼도 계속 들락날락 바깥 세상을 내가 나가 하다나 보니까 우리 딸이 나한테 매달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모라는 거예요. 이 하면서 하더니 우리 시엄마랑 이모 치면서 이모 아니고 엄마야 하더니만 우리 딸이가 톡 보더니 가만히 딱 얼어붙어서 나를 천천히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있다가 순간에 내가 확 쓰러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한참 있다 깨어나가지고 다음날 북한으로 다시 후송돼 가더라고요. 다음날에 그 저기 신의주 쪽으로 단동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돈이 있었나?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이 있었었는데 돈이 만 원짜리 돈은 그때 저금 통장이 하고 10,000원짜리 돈을 내가 이게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갔었어요. 그 깜방에 그 구르소에 들어갔을 때 몽땅 다 검열하니까 다 드러내놨어요. 그 경찰들이 다 돈을 받은 걸 누구한테 이 돈을 주겠는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나는 이 돈은 우리 시엄마한테 넘겨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 몽땅 다 우리 시엄마한테 다 넘겨주고 그 통장에 있는 통장 번호도 다 알려주면서 몽땅 다 우리 시어머니를 다 관리하게끔 시엄마를 다 줬었거든요. 나는 그래 주변 사람들은 아마 왜 신랑한테 주지 않고 그 시엄마를 줬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뭐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 신랑이라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시어머니 2, 3일 뒤에 그렇게 해가지고 북송되어 가면서 내가 홀몸으로 먼저 단동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있던가요? 있는데 다시 6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또 한 사람 또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신의주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또 2, 3일 동안에 또 있어야 된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3, 4일 동안에 있다가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한 사람씩 다 족쇄를 쭉 이어서 묶어서 가는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 가면서 다 카탱을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 신의주에서 이제는 바로 넘어가면서 내려오는데 줄을 딱 세워놓으니까 너네들이 나라의 배신자들이라면서 그 보복은 보복대로 받아봐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고생 시작이군요. 네, 시작이 이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신의주를 보니까 눈이 딱 감기더라고요. 아직도 북한이란 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한 7, 8년을 중국 생활을 하다가 딱 북한에 들어가니까 너무 한심하지. 너무도 그 신의주란 나라는 내가 거기서 살아나지 않았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배재로 있잖아요. 울타리를 아직도 나무 배재로 그냥 다 썩어나가 무너져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붙어있는 배재들이 그냥 울타리들이 그냥 간신히 유지되어 있고 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신의주 아직도 북한이란 나라, 신의주이자 북한이란 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내가 입고 왔던 그런 소지품들을 몽땅 다 압수하는 거예요. 몸들을 다 몽땅 수색하고 거기에서 신의주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먼저 경고를 줘요. 거기에서
돈이 있는 건 자발적으로 다 내놓고 없는 것들은 감추는 거는 다 무효다. 그러니까 다 압수해버리고 거기에서 자박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 내놓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돌려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궁 안에 가도 막 넣고 먹고 삼키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냥 그 1,000만 원 가지고 서로 양쪽에 10,000원짜리 중국 돈 10,000원짜리 300원짜리 300원을 그냥 거기 먹어가지고 곳곳마다 다 수시였어. 그래가지고 저는 자궁 안에도 이렇게 넣고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혜롭게 했다고 예, 해도 다 했었었는데 안 그래도 하니까 다 뺏기니까요. 그래도 다 뺏겨요. 다 뺏기고. 근데 다 뺏기는 거. 그것도 다 뺏겼어? 응, 다 뺏겼어. 야, 근데 다 뺏겼어. 다 지니까 나 근데 원래 인생이. 단동에 들어가서부터 먼저 다 수색하거든요. 그 단동에 들어가서는 다 뺏기고 옷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100원짜리는 얘네들이 뽑다 못해 못 뽑으니까 그냥 못 뽑고 그냥 놔뒀었어요. 그 들어가니까 저기 신우지에서 또 다시 검열이 들어가니까 100원짜리 돈이가 또 나왔었어요. 너는 왜 이 돈을 안 바쳤냐? 왜 있는 것도 말하지 않느냐? 저는 단동에서 다 해소한 줄도 알고 그냥 다 빼뜨린 줄 알고 저는 그냥 말을 안 했었다. 말 못했습니다. 했었죠. 그 돈 이것들이 이 100원짜리 돈만 보면 완전 한 장 해가지고 있잖아요. 눈이 떼지 못해요. 막 있잖아요. 그랬던 돈들은 그때 김정일 그때 그 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에 하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그 가지고 나왔던 물품들은 다 돌려주되 이제는 교화 생활들을 다 시켜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신히 100원짜리 돈이 있었으니까 신우주에서 그래는 남보다 배는 걸지 않고 우리 말하면 그냥 저기 변성가루 옥수수 변성가루를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그저 해 먹었고 돈이 있는 사람들 생활용품 뭐 화장지나 뭐 지살치유 이런 세수수건 살아갈 수 있는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돈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화소도 유료네요. 그래 돈을 다 내고 우리 교도소들은 다 없어요. 아니야. 면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 먹을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받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신의주에서 한 1개월 신의주에서는 그래도 빨리 내 고향으로 또 갔어요.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한 3, 4개월이면 나가겠구나. 그래, 예, 생각을 그렇게까지를 하고. 생각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반원들이 너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빨리 나가니? 너 누구 있어? 집에 누구 있어? 하는 거야. 나는 오빠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오빠 엄마한테 생각에 빨리 나간다. 너 무슨 뭐 고인 게 아니야? 무슨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나는 감옥 교도소 생활에서 한 40일 동안에 있었어요. 내 고향에 홍원이였지만 해도 그 함흥에서 또 40일 동안에 교도소 깜방 생활을 하다가 교화소 생활 3개월 있다가 교도소 생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형기를 받기는 4년이 형기를 받았었는데 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하도 많으니까 그 형기에 따라 살아가는 기간에 따라서 형기를 받았는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래 살아있던 기간 따라 네. 그 2년을 받아.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이 있었던 사람 더 오래 있었었는데 이유를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예. 그 있었던 그 기간에 따라서인지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나 이쪽 언니는 그 깜방에 구르장에 있었었는데 이 언니는 나보다 더 오래 있었는데 2년 교과서 생활을 받았고 나는 4년으로 형기 받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지금 신의주 구류장에서 함흥 감옥에 또 한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함흥 동중리란데 둘둘 원래 옛날에 둘둘 교화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동중리 교화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좀 그래도 힘 좀 써주니까 면회도 왔고 거기에서 오빠가 네가 지금 교도소에 좀 들어가면서 어떤 분야에 들어가고 싶으냐 수해 놓는 데로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무슨 과가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뜨기질 하는데 네네네네. 뭐 바느질 하는데 육체적으로 힘이 안 들고 그 바늘질하고 하는데 계속 바늘질하면 이 폐렴이 많이 오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조목기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빠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게 축산 이 돼지를 키우는데 그 축산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거기에 오빠 나를 좀 넣어줘요 했더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나를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생각과 다르게 교도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짐승을 키우니까요. 2년을 그 생활을 하신 거죠? 네, 짐승을 키우니까 생명을 다루니까요. 새벽에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고 5시 기상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낮게까지 9시, 10시까지 또 거기에서 퇴근해가지고 또 자기 숙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김일성 사상 학습 투쟁 그리고 또 자기의 맡은 과제가 있어요. 실풀기가 또 있어요. 실풀기 이런 메라스 천으로 다 실풀기를 해가지고 그 실풀기가 다 재활용할 수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실풀기를 해가지고 소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쿠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들을 만들려고 그 실풀기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먹겠어요. 그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몇 그램씩 안 되면 거기에서 또 부식물이 또 간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또 부식물이 또 거기 또 거기 삭감돼요. 먹지도 못해. 이래저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고 아무리 또 면회가 온다고 해도 면회가 그 자기 과제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또 면회를 또 먹지도 못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 쭈글레기를 그 저게 실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해서 또 암기를 못하면 거기에서 또 제재를 받고 자다가 또 나쁜 일이 무슨 뭐 훔쳤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하면 또 뭐 전체 기상 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또 고통을 받게 만들었고 어쨌든 교도 생활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고 이런 생활이었었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대부분 다 지금 교도 생활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사회 생활들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거기에 4년 들어가서 우리가 형기를 좀 적게 받는 그거예요? 대사령. 대사령을 받았었어. 뭐 김정일의 뭐 배려로 맞아, 모든 그 배려로. 생일날 품어주네 뭐 어쩌네 그거요? 그런 배려, 그런 그게 대사관을 받아가지고 김정일이 생일날에 대사령이 내래. 맞아. 그런 명절을 계기로 해서 그 대사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래 내가 4년 내에서 2년만 받았어요. 2년을 받아서 참 다행히 다행히도 대사령을 받아가지고 1년 3개월 동안에 내 받았었어요. 1년 3개월 동안에 받고 대사령을 받아가지고 6개월, 7개월 동안에 그냥 또 계속 그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게 부식물이라는 게 그냥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부식물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교화소에서 받는 그 땅이 따로 있어요. 관리하는 땅들이 따로 있는데 뭐 밥이랑 반찬이라는 밥 같은 거는 옛날에는 뭐 순전히 콩밥이 돼가지고 옥수수에 그제 콩밥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5대5에다가 그저 메주콩 있잖아요. 그거로 한 30% 좀 더 첨가해가지고 압축된 이런 그 기계를 찍은 밥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생활밥이었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옛날에 비해서. 반찬 같은 거는요? 반찬에는 없고. 염장무 같은 게 우리 그때는 염장무가 없었어요. 그 어떤가 하면 그 가두 배추, 양배추가 있잖아요. 양배추는 알통들은 다 저기 경찰들이 다 먹고 그 떡잎을 있잖아요. 떡잎을 다 다시 주워가지고 마대로 넣어서 그 땅크를 만들어요. 이게 그 우물 만들어요. 우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금, 우물 만들면 거기에 그 소금물들이 배어 들어가지 않게끔 진흙 매장을 다 해놔요. 그 우물을 매장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다 그 우리가 떡잎으로 주워다 그 양배추 떡잎 잎들을 다 거기에다 하나 가득 쌓아놓으면 사이사이가 소금들을 다 절거놔요. 절거놔서 매장을 해놓으면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오는 식품들이 많으니까 무슨 무잎이랑 아무쪼록 먹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그런 떡잎들을 있잖아. 절거놓은 걸 다시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시 염장으로 씻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새까매요. 그 말하지만 우리 거기만은 까마귀 잎이라고 하는데 너무 까맣고 너무 잎이가 그래 까마귀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까마귀 하는데 그것이 그냥 그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그 교화생들이 막 허기지면서 막 이렇게 주워 먹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그 잠자리라는 게 잠자리라는 거는 이런 딱 골방 바닥이에요. 돌바닥. 이 돌바닥인데 돌바닥에 좀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져오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그 어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이렇게 깔개를 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퍼즐 모양의 이렇게 깔려 있는 매트리스 같은 매트리스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면허할 때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깔고 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담요를 깔아요. 담요를 깔지 않으면 비닐 주머니에다 담요를 넣어가지고 그래도 다음은 자기 그 몸 체온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밑을 깔고 그렇게 하고 이불은 다 집에서 가져왔어. 다 가져와서 다 일체 모든 생활용품들은 다 집에서 가져와서 다 사용해야 되고 어디 감옥이 집에서 다 가져오라고 해요? 어디 감옥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밥하고 자기 배고픈 사람들은 내가 저 소지품을 내가 무조건 원하는 소지품이다 하면 자기 밥덩어리를 바꿔서 사용해요. 좋아서 안에서 밥하고 바꿔서 밥하고 면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손재간으로 내가 네 옷을 기워주겠으니까 뭐 만들어주겠으니까 뭐 먹을 거 좀 더 해줄래 뭐 과제 있는데 이거 풀어줄래 그래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다 그러니까 거기서 훔쳐서 도적질을 하거나 들키면 선생한테 얼마나 매를 맞고 피 터지라 죽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밥도 처벌 주고 그냥 거기에서 너는 먹지 말라 몇백 배를 더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는 남들이 다 간식을 먹는데 간식도 못 먹고 어디건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상황들을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돌봐줄 형편이 못 됐었어요. 내가 자신 내가 배고픈데 누가 누구를 돌봐줄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2년으로 삭감되기 전에는 4년형을 받고 들어갔어요. 네네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기분은 정말 이루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축산할 때는 몰랐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몰랐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오빠 도움으로 저기 남세반에 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 해가지고 바꿨었어요. 그 오빠 도움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다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이 하나도 없고 그래 다 허약한 분들 한 10년의 형기를 받고 5, 6년이 있는 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있었는데 이대 하나도 없고 할머니 언제 들어왔어요? 살아계신 지 몇 년이 됐어요? 하니까 자기 지금 있는 지 4년째 됐다 하더라고요. 4년째. 그 다음에 거기서 충격받은 게 이 할머니가 4년째 됐는데 나는 4년을 견딜 수 있겠구나. 나 4년을 견딜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4년을 살았는데 내 젊은 나이에 나도 견뎌야겠구나. 나 견뎌야 되겠구나. 언제 한 번 있잖아요. 자나깨나 교도소 안에서도 있잖아요. 내가는 항상 중국에 아이들이 있다. 중국에 아이들이 있다.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랑 이 없는 할머니들이랑은 밥을 주면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데 가을철에는 있잖아요. 옥수수 배고프니까 생식을 다 먹어요. 생식을 먹는데 이 옥수수를 그냥 먹지 않으니까 항상 이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는데 주머니에다 납작한 돌에다가 동그란 돌을 이렇게 항상 놓고 다녀요. 왜 내가 그래 했더니 납작한 돌에다는 주머니에다 옥수수를 넣고 쪄요.
막 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옥수수 안을 그게 막 쪄져 있는 옥수수를 그냥 막 드시고 정신없이 드시다가는 설사 해가지고 거기에서 탈수로 만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진짜로 여기 한국이 교도소는 완전히 뭐 신사들이 락원이요. 살아갈 수 있는 비교해보면은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 북한에는 진짜 죄인 아무리 죄인이라고 한들 북한의 죄인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도 해도 아니잖아요. 죄도 아닌 죄를 누명으로 씌워가지고 거기에서 죄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죄인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지옥 같은 생활. 저런 것이 바로 지옥 같은 생활들이구나. 그럼 거기 계시면서 나가면은 정말 이제 다시는 중국에 가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가야겠구나. 예, 그런 더는 생각이. 못 살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 그 안에서 저와 같이 중국에서 넘어갔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간에 똘똘 뭉치면서 우리 죽지 말고 꼭 나가야 돼. 죽지 중국에서 말고. 다시 만나자. 예, 서로 뭉치면서 눈치를 하면서 죽지 말고 살아나가야 돼. 우린 죽지 말아야 돼. 무조건 이 썩은 세상에서 우린 나가야 돼. 살아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냥 우리는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하다가는 막 사정없이 흘러내려오는 눈물 울지 말고 나가자. 눈물 흘리지 말자. 하다가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퇴소 전 6개월 전에 있잖아요. 다 하목반으로 들어가요. 퇴소 전에 하목반에 들어가는데 화목반이라는 게 하목반에 나무를 해야 돼요. 뗄 거랑 네네. 그 교도소 안에 그 식당 나무는 그 하목반이 그 반이가 나무를 우리가 책임지면서 계속 산으로 갔다 와야 돼요. 비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이나 뭐 가리지 않고 계속 나무 하러 가야 되니 뭐 자다가도 하목반이 나무가 떨어졌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쉬는 날도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나무 하러 갔다 와야 되고 하는데 제일 힘든 시기 내는 체격이 약하고 그래 내가 내 몸 체격에 맞게끔 나는 나무를 매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 반장들이 또 있어요. 나무로 손을 훌쩍 들어보면 체격이 너는 이것밖에 못 되냐 나무 더 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느라 힘들어서 나는 막 내가 그 시절이 제일 힘들은 것 같아요. 나무를 메고 가다가 바람이가 앞으로 막 마주치는데 메고 나갈래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무겁지 메고 가야 되는데 메고 나가기를 힘드니까 발은 디딜 수가 없지 하니까 앞에서는 점점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서서 가run을 쳐서 나가는데도 바람 맞받아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통나무로 다 끌고 내려오는데 그거는 다 그 번원들의 자기 집 땔감을 다 자기 집 만들어 땔감을, 땔감을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땔감을 해야 되는데 큰 통나무로 다 끌어내리지 않으면 작은 통나무를 끌어내려가다가 너무 힘들다 지치면 너 앞에서 빨리 못 걸겠어 그러다가 지팽이를 들고 막 뛰어오다가는 지팽이 들고 올 때까지 서 있으면 내가 또 맞으니까 또 정신없이 막 끌고 뛰어내려가야 되고 어디 막 다치는 것도 여기서 한마디 할게. 북한 교화소는 처참한 인권유린의 처참한 지옥 같은 너의 생활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든 어른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오직 살아서 다시 가겠다는 그 신념이 있으니 다 죽는다고. 그리고 그래도 살아서 와. 그리고 충격받은 거 우리 침실에 저기 보안원들이 우리 다 보안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침실에 다 신발 신고 들어와요. 우리는 다 경찰들은 이 신발 국민으로서의 국민을 다 박탈된 사람 아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박탈돼 가지고 짐승이나 같이 뭐 한마디 말하면 요새 침실 안에 다 신발 신고 탁 들어와요. 이게 의자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의자는 항상 반질반질 윤기나게 다 닦아주고 해야 되고 오늘은 숨 죽이고 있어. 통화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숨 죽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머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총화 시간은 번호를 다 불러요. 1번, 2번, 3번, 4번 자기 번호가 있으니까 1번 부르는데 그 번호를 부르는 이유는 인원이 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야 오늘 누구한테서 지금 또 이 선생이가 뭐 신고를 받은 게 있었다면 야 아무개 일어나라. 너 오늘은 뭘 했어? 예, 뭐 무슨 가재는 무슨 뭐 어떤 이러저러한 뭐 일 같지 않는 이런 죄 같지 않은 이런 뭐 지적으로 사람을 앉혀놓고 너 이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했다. 이번에 또 했어.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구두발 쓰는 채로 할머니들을 빨리 차고 때리고 할머니건 여자건 막 상상도 그러니까 때리는 걸로 그냥 그저 거기에서 죄를 다스리니까요. 사람들이요 되게 바들바들 떨지 뭐. 네. 바들바들 완전히 고양이 앞이 그저 쥐지 뭐요.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혹시나 내 이름이 부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냥 그 교도 생활이 그런 지옥 같은 교도 생활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2년이라는 그 생활에 이제는 이제 내가 끝마치고 이제는 나가는구나. 나가는 그 기쁨과 함께 내 뒤에 있는 그 교도소생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지금까지 그 교도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제 막 가진 그 매맞음과 고통과 아픔과 제 같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10년까지 막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군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빙두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갔던 그 여자 마약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생활 그런 빙두는 무조건 10년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은 다 무조건 10년을 받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또 뭐 느껴 가면 그 제대군이었었는데요. 군대 생활을 또 10년 하는가 하지요. 뭐 또 이러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10년 하는가 하지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는 그런 그 당당한 배짱이 해봤으니까 무섭지 않다. 이런 생각대로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면회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고 당당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어쨌든 돈만 찔려주면 안에서 살았을 때 그 교도생활 생활했을 때 우리 반장했던 여자가 그 병문 안으로 나갔었어요. 병문 안으로 나가면 또 다시 몇 해 있으면 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문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 않는 여자. 병문안으로 나갔다는 게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갔다는 뜻이고요. 예. 병문안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많이 좀 찔려준 것 같아요. 뇌물을 많이 바친 것 같아요. 뇌물을 바치면 또 무조건 병문안으로 하고는 거기서 네. 빠지거든요. 돈만 있으면 돈이 얼마만한 액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겠구나. 이 세상에는 그저 돈만 있으면 살겠구나. 내 운명이 좌우되는구나 하는 걸 나도 지금까지 절실히 느꼈어요. 2년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풀려나신 거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풀려나가지고 시댁으로 가셨어요? 아니면 오빠네 집으로? 풀려나가가지고 오빠가 계속 면회 왔으니까 오빠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차마 형님 보기에도 그렇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말고 오빠가 먼저 시장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거기 사람들은 먼저 말하기는 두부를 먼저 먹고 고수레 하고 그 싹 다 뭐 교도소에서 먹었던 다 씻어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 나와서 무슨 두부로 먹으라고 그렇다면서 하더라고요. 오빠가 날 먼저 두부물로 목욕하고 언제 두부물로 목욕하고 두부 먹고 그 이래라고 더러운 걸 다시 쳐버린다는 거야. 그 교도소 생활에서 나왔던 옷들을 다 강에다 굴러 버리고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게 그런 걸 뭐 하라고 했었었는데 오빠는 먼저 시장에 가서 나를 두부를 먼저 메고 하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 여기 있다. 어디 뭐 병원에 가는 사람이세요? 하면서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두 분만 그냥 먹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하고 가까운 시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한 번에 알아차리더라.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네요. 알리지만 딱 알리죠. 네, 딱 지금 느낌이 얼굴도 그럼 한숨 이제 쫙 빠졌으니까요. 그다음에 오빠 집에 가서 있으니까 형님이 안 계시고 다른 집에 가 있더라고요.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었더니 형님이 척들하면서 그래 고생했다. 그냥 그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잘 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점차적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교도소 생활에서 먹던 밥대로 그냥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냥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 안착된 생활을 하라. 근데 본인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는 속으로는 딴 생각이지. 그럼 가야지. 내가 교도소 생활에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아이들이 중국 생활을 한 번 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중국에 있었을 때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난 무슨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보다도 거기 가면 많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괴로움도 많이 씻어주고 하는 그런 데니까 조선족이가 나를 그냥 무슨 그 인도해 줬으니까 그때는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것뿐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따라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배운 노래가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힘을 준 이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잊혀 앉히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내 무거운 짐. 내 속으로 혼자서 계속 힘들 때 이 노래를 계속 불렀었어. 혼자서. 속으로. 예.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나죠. 나는 완전 정신을 먹지요. 정신이 되죠. 그 집에 갔어도 오빠한테 형님한테란더라. 그때 형님이가 내가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걸 많이 꺼려했어요. 완전 나라의 배신자. 주변에서 얼마나 감시를 당했고. 북한에서는 그 집에 하나 갔다 오면 그 집은 아예 나쁜 집으로 돼 있다고. 완전히 평판이 나빠. 그렇죠. 평판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실 생각을 아니 없었어. 시댁에는 그렇게 하고 그 오빠한테서 말 들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산다면서 이미 다른 여자하고 만나 산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오빠하고 성님이가 지금 나 같은 여자 이렇게 나라를 배반하고 이렇게 갔다가 온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자체가 막 싫다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원래 결혼했던 여자니까 그냥 다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다 울타리 안에서만 딱 생활했던 여자니까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다 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회복하시고 그랬대는데 내가 들어와서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고모가 이렇게 중국에 갔다 오더라. 마 얼마나 좋겠어. 마 중국 도움이라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우리 형님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 형님이랑 없었을 때 우리 오빠 보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오빠. 우리 북한이 정말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런 소리 아무 데 가서는 하지 마. 아무 데 가서는 하지 마. 그때 당시 오빠가 군대를 못 나갔어요. 나가지도 못했고 했는데 오갈리서 들어가면서 친구 도움으로 해서 오빠가 그때 입당을 들었었는데 입당을 들어가지고 생활하니까 완전히 당에 매인 사람이니까 나라에 배신하는 이런 나쁜 사상들이 자기 머릿속에 지배하면 영향을 받을까봐 딱 단절을 시키더라고요. 너 이제는 가지 말라. 그냥 여기서 살아. 저 남자를 만나 살라 했더는데 남자하고 만난다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더 멀어질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오빠 딸에게 조카에게 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조카 보고 아이고 공부나 세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이런 필요도 없어. 네. 그랬더니 얘가 우리 조카애가 내가 중국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 하겠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든 마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무도 전혀 네.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맨날 중국에 대한 생각, 세계에 대한 생각, TV라는 거는 있지만 해도 여기서 내가 말할게. 예나 씨가 중국에 나왔다. 세상을 보고 지가순이 들어왔지. 알고 있지. 그 안에는 오직 그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하나를 이제는 바라보고 산. 김정은이, 이제 그러니까 조카도 자기네 집이 이렇게 되면 무시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그죠? 완전히 사상으로 똘똘 뭉치고 똘똘 뭉친 이때가 사회 지금 생활. 아직 네. 김정일 시대죠. 네, 김정일 그- 시대였었는데 네. 그리고 김정일 사망하는 거를 북한에서 겪고 또 나오시네요. 네네네네. 네. 그때는 내가 한 번은 그 김정일 시대 지금 죽기 전에 네. 생활이 있었으니까 네. 우리 조카랑 하는 소리가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제기밥에 쪽잠을 자고 이렇게 우리 배운 대로? 네, 배운 대로 이렇게 얼마나 듣기 내 싫어요. 속으로는 얘네들은 너무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고 가만 그리고 어떻게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없고.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 가만히 있었어. 오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얘 보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오빠 보한테다가 중국 전화번호를 알려줬었는데 그때 집에 그때 후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 전화 통화 선이가 끊겨져서 통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고 나버리고. 예, 나버리고 했었는데 오빠 집에서 그냥 계속 있기보다도 제가 계속 오빠한테서 의지하면서 새랑 살기는 그렇고 하다나 보니까 내 이제는 홍원에 한번 집에 있는 집을 한번 가보자. 예, 가보자 하는 시기에 오빠 형님이가 그냥 차빗돈으로 그냥 그 집에까지 가는 돈으로 챙겨줬었는데요. 그 돈으로 가지고 역전에 원래 그 돈으로는 돈벌이 차를 타고 가도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열차로 타고 가려고 했는데 열차에서 그냥 금전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금전 캐는 양강도 쪽 캐내 가서 금을 캐는 데 가서 집으로 안 가고 양강도로 뒤갔대. 예. 양강도로 가서 돈 벌어 보려고요. 거기 양강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게 금 캐는 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꾸준히 거기 그냥 있었더라면 집에 한 채도 사겠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지금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목표는 내가 아니고 살다가 또 그냥 나왔었어요. 탈북 자금을 지금 네네네네. 그렇지. 벌고 있는 벌고 거네요? 있었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9월달에 이제는 가야 되겠다. 날짜 선택은 잘못해서 거고요. 그때 내가 9월달에 8월달에 내가 이제는 무조건 여름철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빠 집에 가서 먼저 있는 돈으로 내가 오빠가 나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 면회 오고, 면회도 네. 오고 많은 고생 때문에 금전에서 번 돈을 번 계속 돈을 갖다 주고. 그 오빠 돈을 오빠한테다가 돈을 주니까 오빠가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내가 금전에서 벌은 돈이니까 금캐면서 예, 번 금캔 돈을 네. 버니까 오빠 이거 생활에 버틸 수 있어 하니까 성큼 받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가 그럼 먹을 거 사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빠 이거 돈을 놔두고 내가 여윳돈이 하나 있으니까 여윳돈이 있으니까 오빠하고 같이 나가서 내 먹을 거 사자.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메뉴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으니까 성님이랑 오빠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오빠 같이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계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중국 음식들을 사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했었는데 우리 성님이는 막 하려고 자기 불만 떼겠다는 거 아니 불에 안 떼도 된다고 내가 다 하겠으니까 성님이라는 다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별세상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만 가득 안고 들어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밥으로 하면 밥하면 불이가 나무가 엄청 많이 드는데 중국 음식 안에 불이 나무가 얼마 안 드는 거예요. 내도 막 신기할 정도로. 그 거기에다 국수를 했어요. 돼지고기를 볶아서 야채로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국수를 데쳐가지고 네. 막 해서 하나가 중국에는 이
이만 대야 그릇에다가 큰데 나. 예, 국수를 넣고 제각기 국수를 이렇게 예, 부지막 넣고 제각기 먹고 싶은 만큼 이게 그 자기 그릇에다 담아서 먹거든요. 북한에는 자기 그릇이 있어요. 딱 제각기 제 개개인 그릇이 딱 하나씩 다 먹고 나면 끝이에요. 더 먹고 싶어도 뭐 여유가 있으면 더 먹을 수 있고 뭐 먹고 하는데 중국식들은 이 큰 대야대가 하나 국수 하나 가득 국수를 담아가지고 통째로 내가 올려놨어. 깜짝 놀라.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뭐야? 했더니 제각기 다 빈 그릇으로 갖다 놓고 오빠네들이 먹고 싶은 만큼 드세요. 먹고 싶은 것만큼 드세요 하니까 다 놨으니까. 예, 먹고 드시는 것만큼 다 드세요 하니까 엄마 이런 것도 있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별로 그렇게 이런 생활들을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먹는다 하는 거 이렇게 생활이라는 그걸 걸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보여줬었어요. 거죠. 네. 예, 그래 그렇게 식사를 시키고 나서 다음 날에 난 혼자 그 누구도 모르게 해서는 떠나려고 해서는 했었었는데 날짜가 비 옥스러스러 내려오는 날 보니까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너무 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이렇게 나갔었었는데 나도 도로 나가려고 보니까 거기 경비대 아이들이 거기 딱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또 잡힌 거예요. 아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에 넘지도 못하고. 네. 또 잡혔어 거기에서 또 거기 집결소에 또 잡혀 들어갔어요. 거기 이번엔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에서도 한 달도 못 돼가지고 한 열흘 동안이나 있었나 했다는데 일단 중국에 넘진 않은 거였으니까. 넘지 못하고 했는데 네. 형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담당 번원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줄 모르고 야 이놈이한테 내 또 매로 맞겠구나 하고 참 생각했었는데 귀도 하고 있네 막. 이 사람 그래도 사람을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또 해주더라고요. 밥 챙겨주면서 적시 이렇게 해주는데 아프지 않게 헐렁하게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이렇게 뽑지 않으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또 했어. 기회가 여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함흥에 왔을 때인가? 아니야? 응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갔어. 함흥으로 다시 집결소로 갔어. 가신 거죠? 네. 가는데 다른 데 그때는 또 들어갔어. 집결소 가서 다른 데로 들어갔어. 네. 아 다른 데 그래 6개월 동안 애들 맞춰서 6개월 동안 들어갔는데 교도소 생활보다 다른 데가 더 빡세더라고요. 더 힘들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큰 모자 겨울에 짚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하고 옷 뭐 청소로 하고 추운 겨울은 무조건 옷을 다 벗어야 되고 겉옷이 다 벗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목도리는 항상 하고 했는데 목도리는 무조건 벗으라는데 벗다가 하나 또 끼고 벗다가 하나 끼고 했었는데 목도리를 해서 그러는지 이 새끼들이 이 썩개들이 있잖아요. 와글와글 해요. 근데 목도리가 해서 그런데 옷에는 있는데 이 머리가 썩개를 안 끼는 거예요. 머리 썩개 다른 사람은 목도리 했으니까 다 이 썩개가 막 끼는데 거기서 6개월 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난 항상 감시 대상이니까요. 감시 대상이니까. 다시 오라버니 집으로. 예, 갔다가 오빠한테 계속 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가 뭐 하는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옆집에서도 또 이렇게 감시를 다 감시 붙여주고 하니까 가정에 늑막염이 왔어요. 아 정말. 네. 어깨가 지금 막 아파나면서 머리가 아파나고 하다 보니까 이 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담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 갔는데 여기 아프다 하니까 담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사를 맞고 수액을 맞고 했는데 내가 번 돈이 있었으니까 그 돈으로 사고 맞고 했었는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니까 늑막염이 왔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물 찼다면서.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동안에 오빠 집에 있으면서 내 돈으로 몽땅 다 그 페니실린 사가지고 집에서 내 손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거기서 주사를 맞으면서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거의 주사를 다 맞고 여윳돈이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 돈 벌러 갔을 때 돈벌이 했을 때 입었던 좋은 옷들은 다 언니 집에다 다 벗어졌어요. 언니를 다 주라고 주고 그 오빠 집에서 내가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어머니 또 언니 집에
들리면서 입었던 옷들은 언니한테 다 벗어줬어요. 그 언니한테 제일 그저 그 허술한 그저 옷들을 그냥 입고 그리고 펠라 옷 좋은 신발들은 다 언니한테 다 주고 언니가 나는 제일 싼 편리화 운동화 예, 신고. 그리고 언니 보고 내가 가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언니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형수한테 말 안 해도 그렇죠. 형님한테는 말 형님한테 안 말 해도 못해도 언니한테 말한다. 네. 이렇게 언니한테 그때 당시에 내가 그 홍원에 그 언니 우리 차 오빠에 있는 언니가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언니가 지금 자기가 거기를 가겠다면서 중국 아니 가려고. 원소? 아니 저기 여기 한국으로 남조선으로 남조선에 남조선이 원래 간다고? 남조선 태생이었었거든요. 윗집 언니가요. 예, 예. 남조선 태생이었었거든요. 남조선에서 온 아빠가 남조선 태생이었었는데 아빠가 계속 남조선 동생들이 있다면서 포로가 되던 포로 되던 그런 국군 국군 포로 됐던 사람들이 애따님이셨구나. 예, 예. 그런 윗집 사람들이 언니가. 많이 좀 우리나라에 있었던 분들이 한국에 가겠다. 예, 예. 그 한국에